유전 대 환경 논쟁은 오랜 시간 동안 이어져 온 주제입니다. 우리를 형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전자일까요? 아니면 환경일까요? 이 질문은 인간의 발달과 행동을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우리의 신체적 특징과 잠재력을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환경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 교육, 사회적 상호작용 등이 우리의 성격과 능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질문은 다운 증후군과 같은 질환을 생각해 볼 때 특히 중요합니다. 다운 증후군은 스무니블번, 염색체의 추가 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유전적 질환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유전자가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발달의 한계를 설정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질환은 지적 발달과 신체적 특징에 영향을 미치며 다양한 건강 문제를 동반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개인의 노력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유전적 청사진은 강력하고 종종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와 교사의 지원, 의료 서비스, 사회적 기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운 증후군을 사례 연구로 사용하여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개인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조절 유전자가 지능, 신체적 특징, 건강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유전적 요인은 개인의 삶의 질과 전반적인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목표는 보살핌, 교육 및 기회의 중요성을 경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개인의 발달에 기여하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타고난 유전적 구성으로 인해 생기는 본질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지원과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 삼염색체 증후군이라고도 하며 유전적 질환입니다. 이는 개인의 세포에 21번 염색체가 추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염색체 이상은 일련의 발달적 차이를 초래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특정 신체적 특징을 공유하며 특정 건강 상태에 걸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추가 염색체의 존재는 일반적인 발달 경로를 방해합니다. 인지 능력부터 신체 발달까지 개인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운 증후군의 유전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은 이들이 직면한 어려움과 기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다면적인 특징인 지능은 유전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뇌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우리의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이 21번 염색체가 추가로 존재하면 이는 뇌의 발달에 중요한 변화를 초래합니다. 뇌 구조와 신경 경로의 정상적인 발달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경 연결의 형성과 기능에 영향을 미쳐 인지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종종 다양한 정도의 지적 장애가 발생합니다. 이는 학습과 일상생활에서의 도전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조기 개입과 교육적 지원이 인지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근본적인 유전적 차이는 지적 잠재력에 제한을 둡니다. 이는 우리가 유전적 연구를 통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능에 대한 이러한 유전적 차이의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학습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환경적 요인이 개인의 인지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역할을 하지만 유전적 요인은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본적인 유전적 청사진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지 능력과 학습 능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해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우리의 접근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이 최대한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독특한 신체적 특징을 공유합니다. 여기에는 위로 치켜 올라간 눈, 손바닥을 가로지르는 하나의 깊은 주름,
납작한 얼굴형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추가 이소물 1번 염색체에 의해 결정되는 변경된 발달 경로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은 단순히 피상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의 신체 형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유전자가 미치는 심오한 영향을 반영합니다. 다운 증후군의 추가 유전 물질은 발달 지침을 변경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러한 신체적 특징을 초래합니다. 5장 건강과 수명 취약한 길 추가 21번 염색체가 존재하면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의 특정 건강 문제 위험도 증가합니다. 심장 결손, 호흡기 문제, 청력 상실 및 백혈병이 더 흔합니다. 이러한 건강 문제는 기대 수명에 큰 영향을 미쳐 일반 인구에 비해 기대 수명이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학의 발전으로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수명이 연장되었지만 특정 건강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유전적 소인은 여전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6장 양육의 한계, 유전적 현실 수용하기. 환경은 모든 사람에게 그렇듯이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을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랑과 지원이 넘치는 환경, 조기 개입 프로그램 이용, 이 모든 요소들이 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교육 및 사회적 상호작용의 기회는 이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은 이들이 사회에서 더 나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유전적 구성으로 인해 생기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전적 요인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삶의 질을 의심할 여지 없이 향상시킬 수 있지만 유전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운 증후군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유전적 차이를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삶의 일부이며 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낙담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기대와 돌봄 및 지원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안내해야 합니다. 유전적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더 나은 지원과 이해를 제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7장 균형 찾기, 유전과 환경 사이에서 길 찾기. 다운 증후군 사례는 유전과 환경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유전은 토대를 마련하는 반면 환경은 그러한 타고난 경계 내에서 개인을 형성하는 조각가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 힘의 상호작용을 인식하는 것은 인간 발달에 대한 미묘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유전과 환경 모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현실적인 기대를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관점은 우리가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직면한 고유한 강점과 어려움을 인식하도록 장려합니다. 8장 다양성 존중하기, 유전적 다양성 포용하기. 다른 유전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다운 증후군은 인류에 내재된 다양성을 상기시켜줍니다. 유전적 다양성은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풍부한 인간 경험의 밑거름이 됩니다. 유전적 차이를 결함으로 보는 대신 우리는 각 개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고유한 부분을 이해하고 높이 평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다양성을 포용하려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계에 집중하는 대신 우리는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강점과 재능을 기념하고 그들의 기여를 중시하는 포용적인 사회를 조성해야 합니다. 9장 결론 유전의 심오한 영향. 다운 증후군은 인간 발달에 대한 유전의 심오한 영향을 보여주는 가슴 아픈 사례입니다. 유전자가 결정론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잠재력의 한계를 설정한다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절망의 원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연민, 수용, 그리고 다운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성취감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상의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유전자가 부과하는 한계를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양육의 놀라운 힘과 유전적 구성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